안녕하십니까. 연구소에서 손해보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엽 위원이라고 하고요. 발표는 제가 하지만 사실 저기 앉아 계신 잘생기신 저희 이기용 연구위원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딜리버리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많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방문을 많이 해주시니까 점점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예, 부담도 많이 되지만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실 IFRS 17이나 9이 도입되면서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손해보험업이나 뭐 생명보험업도 그렇고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팔고 많이 팔면은 돈 많이 벌고 적게 팔면은 좀 고통을 받는 그런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현업분들이 사실 디테일은 더 많이 아실 건데 저희는 저희 당 그룹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4년 손해보험업 시장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GA 중심을 활용해서 GA를 활용해서 장기보험 중심의 대면 영업이 이제 본격화되었지만 경기 둔화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보험 손익 같은 경우에는 CSM 증가와 자동차 손해 개선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었지만은 투자 손익은 단기 손익에 기속되는 유가증권이 증가하고 금리 상승으로 평가이익이 급감하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사와 비대형사 간 이익 집중도와 수익성 편차가 커졌습니다. 2024년은 CSM을 확보하기 위한 GA 중심의 공격적인 영업이 지속되고 민간 소비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장기보험 중심의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은 올해보다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IFRS 적용으로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좋았지만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수익성은 제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인해서 수익성을 다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주요 이슈는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경기 회복에 따른 장기보험 성장세가 이제 회복되고 계례적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서 수익성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킥스 비율은 양호하겠지만 과거 집행한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우려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부의 비급여 항목 억제 정책에 따라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4년 정부의 규제는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과 불합리한 보험 상품 구조 개선 등 IFRS 제도 안정화를 통한 재무 개선 그리고 상품 신뢰성 확보에 집중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비대면 보험 모집 규제 완화와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본격 시행 등 보험 영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 국회에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만은 장기적으로 특정 병원의 과잉 진료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업무 전산화에 따라서 비용도 절감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CSM 말씀드리는데 CSM이 그만큼 좀 중요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년 손해보험 시장은 민간 소비의 완만한 회복과 CSM을 확보하기 위한 GA의 공격적인 영업이 지속되면서 장기보험 중심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금리 인하와 주식시장이 다소 회복되면서 증권사로의 계약 이전 증가가 예상되면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 인하로 인해서 성장률이 전년 대비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익성 보시겠습니다. 손해보험 수익성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적용하고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3년에 낙관적 가정 적용으로 보험 수익이 크게 개선된 2위권 손보사들의 CSM 조정하고 할인율이 현실화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손해율이 80% 이하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보험료 인하 압박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올해보다는 내년에 자동차 보험 쪽은 다소 좀 부진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분석한 결과 손해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는 2천억 원 내외의 영업손익이 그 변동성이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보험료 인하는 중소형사 수익성에 더 부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될 경우에는 그 대형사, 그러니까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손해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형사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90%가 넘습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보험료 인하가 될 경우에는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들의 그 타격이 더 클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보험료 인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중소형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동차 시장은 신차 판매가 회복되고 고급차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보험료 인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같은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가지고 손보사들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건전성 지표 보시겠습니다. 손보험은 그 안정적인 보험 이익과 투자 이익 변동성 축소로 자본 적정성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순자산 증가가 예상되며 위험 요인별 순자산 변동성 축소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킥스 비율은 계속해서 양호할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전성 이슈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생손보 다 합한 데이터인데요.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가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2.7%, 손보 같은 경우에는 4.3%로 타 업권 대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그 북미 시장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뉴스 보실 때 북미 그 상업용 오피스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좀 열심히 귀를 여시고 들으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실 3년 만기도래 그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도 좀 단기적인 리스크는 크지 않지만은 저희가 그 중후순위 비중이 68%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이슈를 삼고 있는 내용이니만큼 저희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더 주의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비급여 항목 억제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계속해서 비급여 항목 비중이 57%로 타 세대보다 낮은 4세대로의 전환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실손보험 할인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손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3세대 보험료에 대해서 최초로 13%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2022년 실손보험 부분에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2024년에도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2024년 실손보험 수익성은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뽑은 이슈는 손보사들의 글로벌 진출 본격화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손보 침투율은 5.8%로 세계에서 현재 3위 수준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2015년부터 22년까지 손보 원수보험료 성장률이 상당히 급감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로 계속해서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DB손보나 하나손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손보사들을 지분을 인수하면서 동남아 중심의 글로벌 진출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제 포착을 했습니다. 아마 2024년은 상위 손보사들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진출 관련 기사를 더욱 많이 접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국내 기업하고 금융권이 대거 진출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이 손보사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네시아는 GDP 대비 손보 가입률이 0.5%에 이제 불과하고요. 이는 한국의 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보험 비의무 국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형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보험 시장 진출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현지에 법인을 세우거나 현지 손보사를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손보 가입률이 0.7%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030 베트남 보험 시장 전략을 정부 차원에서 이제 수립을 하고 2030년까지 손보 침투율을 최대 3.5%까지 그러니까 현재 수준 대비 한 5배 정도 더 늘리겠다라는 상당히 구체화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과 같은 글로벌 진출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지만은 저희가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도 언제까지 국내 시장에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모니터링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CSM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영업 환경 속에서 GA 채널 관리 역량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2년 동안 생보사 중심으로 해서 이 GA에 대한 지분 투자라든지 우량 GA 인수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보험사들의 GA 활용 전략 방향성은 상당히 이제 구체화되고 GA 채널 관리 역량이 판매 실적에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 속 손해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약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은데 보험료를 인하를 해야 하는 그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중소형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약화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론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자연재해 증가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손보사들을 괴롭히는 하나의 이슈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보험 중심의 영업이 지속되면서 장기 인보험
상품에 대한 언더라이팅 강화, 그리고 언더라이터 인력 보강을 통해 손해율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리사와 같은 핵심 인력 확보와 수익성 중심의 상품 개발은 IFRS 17 하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사들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플랫폼 비교 추천 서비스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손님들의 일반 보험 접근성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의무보험 대신에 펫보험이라든지 이륜차 보험 같은 생활 밀착형 신상품을 대거 선보이면서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네 가지 대응 방안을 찍었는데 저희는 저희 이 그룹 말고 전체 업권에 대한 대응 과제를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 공감하시는 것도 있고 공감이 안 가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트렌드는 이렇다라고 그냥 좀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해보험업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